정 장관이 이렇게 오버를 하지? 이런 시각들이 좀 많습니다. 내 새끼들이 대통령과 당대표를 하는데 당연히 나는 상황으로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존재감을 과시해야 되죠. 자기의 가장 큰 라이벌이자 힘들게 만든 사람이 이해찬 총리예요. 그동안에는 이해찬 때문에 정동영이 제대로 평가 못 받았거든요. 근데 이 총리가 돌아가시니까 이제는 완전 내 세상처럼 느껴지는데 그런 심리가 여기서 드러나고 있다. 오히려 이 대통령한테도 부담을 주고 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6년 4월 23일 목요일 유병수의 강펀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자,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영주입니다. 안녕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바로 주제로 들어가시죠. 네네. 그러시죠. 최근에 이 상황이 그냥 좀 수그러들 것처럼 보였는데 계속 지금 상황이 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 좀 하나 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발언 이후로 한미 외교 마찰까지 가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안규백 국방부 장관하고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까지 이 논란이 붙었습니다. 네. 사과를 했다, 항의를 했다 이런 내용까지 국민의힘에서 제기를 했는데 일단은 국방부 장관은 항의를 하지는 않았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규백 장관이 어제 회의 나와서 포괄적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를 했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브런슨 그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금 이제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어떤 질문 답변하는 것으로 봐서 그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거칠게 항의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제 표현의 문제이죠. 그러나 뭐 우리가 느낌에 여러 가지 한미 동맹에 있어서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삐그덕거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은 근원적으로는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 정동영 장관을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솔직히 오히려 지금 정무수석을 하고 있는 홍익표 전 원내대표 정도가 원래는 통일부 장관 정도의 안이 아니었냐. 그래서 우리 그 이재명 정부의 기조가 국방부 장관이 좀 중심이 되고 지금 안 그래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9차 당대회를 통해서 한국하고의 관계는 아예 이국가 체제로 하고 있는 상태에서 통일부가 큰 기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물적으로 보면 정동영 장관은 사실은 대선 후보였고 일찌감치 또 한 당대표도였고 그래서 오히려 더 국방부 장관보다 큰 인물로서의 통일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이제 하나의 어떤 대통령도 억지로 차단을 했습니다만은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차단을 했습니다만은 조금 더 제어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는 예정된 사고였다.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고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보면 다른 각도에서 보면 소위 민주당 정부 안에서 분명히 그동안에 다 있어 왔습니다만은 또 보수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동맹파와 자주파 간의 갈등이 내재되어 있는 거 아닌가, 표출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미국 정부는 어쨌든 한국의 자주파 정동영 장관 또 이정석 국정원장 이런 분들의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예민한 발언과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발점은 정 장관이었습니다. 정 장관의 국회 발언이었는데요. 구성의 발언이었는데 이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보면 지난해 9월에도 언론 간담회에서 정보기관을 인용했다고 하면서 북한의 90% 고농축 우라늄 보유량이 2,000kg까지 추정된다고 말을 했다. 이게 논란이 됐었고 그래서 어떤 자료를 인용했다고 했는데 거기는 또 그런 자료가 없고 네. 또 지난 4월 국회에서 나와서 구성을 얘기했다가
그 부분이 또 CSIS 자료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빅터 차 한국 석자가 없다. 네. 또 얘기하면서 또 이게 또 엇박자가 났단 네. 말입니다. 어쨌든 그런 뭐 핵심적으로 보면 빅터차의 반박도 있었습니다만은 한미 간에 공유되고 있는 정보의 한국의 통일부 장관의 노출에 대한 브레이크를 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도 제가 미 국무석 연수를 다녀왔거든요. 뭐 다녀왔는데 거기서의 프로토콜이 아주 명확하다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발언할 수 있고 발언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예. 모든 부처가 똑같은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네네. 그런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것은 아마 그 백악관 그 대변인부터 모든 부처가 똑같은 질문에 제가 신기하게 느꼈던 게 상무성, 국무성을 다니면서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똑같이 어떻게 답을 할까? 저렇게 큰 엠파이어 같은 대조직에서 이제 그런 것은 미국은 이미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발언할 수 있고 여기서는 비공개다라는 것을 서로 공유하고 지키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마치 자기가 힘 있는 것으로 그걸 과시하는 용도로 그 프로토콜을 안 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고 뭐 이미 대통령도 물론 뭐 구성에 대한 요소는 그렇게 뭐 1급 비밀은 아니다. 다 공개된 거라 하지만 방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정동영 장관이 CSIS를 언급하면서 그 얘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방금 빅터차 석자가 얘기한 대로 그런 오픈된 다큐멘터리에 그런 거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앞으로 이 대언론 혹은 대민과 관련해서 어디까지 공표를 하고 어디까지 공표하지 말 거에 대한 조금 더 세부적인 그 규칙과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것은 사실은 정보를 노출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동영 장관의 태도에 대한 미국 국방부 혹은 미국 그 보수 측의 불만이 드러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미국 측이 우리나라에게 제공했던 안보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제한하고 있다라는 것이 일부 언론을 통해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안규백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부인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정 장관 발언에 미국이 항의를 하면서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했다는 우려에 대해서 안 장관은 부인을 하면서 향후 제한이 이루어질 예정이냐라는 질문에 계획을 말씀드리기는 제한된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사실은 그거는 지금 뭐 미국이 우리한테 주는 정보의 양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국방부가 실수한 게 있어요. 그럼 우리도 안 주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주는 정보의 양, 정보의 질이 미국이 주는 정보의 양과 질에 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현재 우리 국방부의 대응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미국 정보만 받는 게 아니라 일본과의 정보도 공유해야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동북아의 질서에 있어서 미국과 일본의 정보 공유를 강화시키고 한국을 정보 소외시킨다 했을 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고 그것은 뭐하고 연관되어 있냐면 전작권하고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보가 없는데 전시에 뭘 눈을 가리고 뭘 적을 싸우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데 대한 미국과의 동일한 프로토콜을 지키지 않으면서 전시 작전권만 내놔라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는 거고 그런 면에서 브룬슨 사령관이 얘기했던 컨디션 정확한 한국이 그러한 조건을 잘 지키고 있으면 2029년까지 하나하나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는 큰 틀에서 합니다. 그거는 사실은 한국의 입장 이전에 미국이 만들어 놓은 입장이었어요. 사실은 동북아에 있어서 뭐 나토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가급적이면 주둔 비용이나 이런 것을 줄이겠다는 미국의 전략의 하나였거든요. 우리의 주장이 아니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브룬슨 사령관의 그 답변을 굉장히 예의주시해서 잘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말씀을 좀 주셨기 때문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브런슨 주한 미국 사령관이 미국 상원 군사위에 나가서 네.
자, 이재명 정부는 지금 공약사항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 전작권을 임기 내에 받아오겠다, 전환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 네. 굉장히 정치적인 수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용어를 입에 담는 거는 최초이기 때문에 상당히 생경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나 굉장히 절제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작권 한수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고 그러면 잘 따라와라, 약속을 잘 지켜라 이런 경고처럼 느껴지거든요. 표현은 굉장히 마일드하게 부드럽게 했지만 실제로 그러려면 동맹이 확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같이 지켜야 될 부분에 대한 입장들이 있고 또 지금 뭐 실제로 어제 그런 답변도 했습니다만은 사드 배치를 뭐 갖고 갔다 안 갖고 갔다 실제 정보 없이 그냥 너무 언론이 일방적으로 그냥 추측성 기사들이 남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차단했잖아요. 네. 네. 이제 그런 부분까지를 사실은 우리 언론도 조금 더 신중하게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우리 국방부나 합참도 상당히 뭐 대통령의 말씀이시고 또 뭐 한편으로는 우리가 업돼 있어요. 왜냐하면 중동 전쟁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한국 방산이 아주 많이 최고가로 인정을 받고 있고 뭐 세계 5위의 군사 대국하니까 굉장히 우쭐에 있는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그런 군비가 있다 하더라도 핵심적인 군사 정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못 미치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그 비전략 부분에 있어서 불균형성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없이 독자적으로 우리가 북한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 이런 오판을 북한에 주는 빌미가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작권 한수라고 하는 것을 간다 하더라도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정동영 장관의 경질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질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자, 정 장관의 그 평북 구성 이 발언 이 부분은 그냥 하나의 본보기, 하나의 그 사례라고 보는 측면들이 많습니다. 이 전에 계속 있었던 여러 가지 사안들이 계속 쌓였다가 이번에 한 번에 터진 것이라고 사람들이 보는 시각들이 많은데요. 자, 이 정 장관이 도대체 왜 이러는가? 왜 이렇게 좀 더 많이 나가는가? 속된 말로 이렇게 오버를 하지? 뭐 이런 시각들이 좀 많습니다. 오늘 또 어떤 언론에서 이 부분을 좀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다음번 차기 태권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거 보면서 이건 너무 나간 얘기인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의원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나는 이제 처음부터 이분의 기용 자체가 대통령께서 사실은 원하지 않았지만 과거의 보스였기 때문에 받아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팬클럽 회장.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동영 당대표 때 현재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비서실 부실장이었고 네. 그 밑에 있었던 까마득한 딸랑딸랑한 사람이 우리 당대표거든. 정청래 당대표.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동영 장관은 내 새끼들이 주역을 다 차져 대통령과 당대표를 하는데 그렇죠. 당연히 나는 상황으로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존재감을 과시해야 되죠. 이제 그런데 실제로 본인은 엄청나게 큰 차이로 졌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노무현 대통령과의 어떤 경선 과정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싫어하고. 아, 누구를요? 정동영은. 아, 네네네. 네. 제가 뭐 개인적인 사감입니다만은 갑자기 공개하시네요. 예. 네. 제가 그 광진에서 경선에 이겼는데 그때 당 대표가 정동영이었어요. 예. 김영주가 포기해 줬으면 좋겠다. 왜요? 그러니까요. 경선에도 이긴 사람. 이겼는데. 그러니까 추미애한테 잽이 안 되는 인간이다. 그런 거죠. 그리고 그 누구를 해주고 싶었냐면 뒤늦게 알았는데 전현희를 그게 박으려고 했던 거예요. 네. 추미애 대 전현희 구도를. 네.
그래 보란 듯이 내가 이겼잖아요 추미애를.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김영주 추미애를 이긴 남자, 유일한 네. 남자. 김영주 의원을 통해서 김영주 의원 알죠? 네, 국민의힘이 김영주. 영등포. 갔다가 영등포 그분이 또 그 같은 상임이 있었어요. 저한테 전화해서 당 대표가 미안하다고 생각한다. 자기 마라톤 대회 뛰는데 같이 나와달라. 뛰었잖아요. 내가 뭐 그래도 뭐 서로 그걸 풀어야죠. 앙금이 남으셨는데요. 뭐 앙금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그분은 민주주의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당 대표가 경선에 이긴 사람을 포기시키고 그것도 언론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때 그걸 막은 사람이 소위 신정 중에 천정배 신기람이 막은 거예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신기남 의원하고 친해지게 된 거예요. 신기남 의원 또 자제분이 예. 트롯 가수. 그럼요. 여기 저 TV 예. 조선에 예. 미스터 트롯에 나왔었죠. 그래서 네네. 신기남 의원 부인이 아주 미인이시거든요. 또 그 얘기는 또 왜 또. 그래서 그 집에 놀러 가기도 했고 어쨌든 뭐 약간 삼천포로 빠졌습니다. 원래 그러시잖아요. 예. 네. 제 고향이 삼천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친노 입장에서도 예를 들면 정동영 그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 후보 때 공격했잖아요. 그렇죠. 뭐 이 북한 관련해서 그래놓고 이제 와서 왜 북한하고 친한 척을 하냐고요. 장인어른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정동영이거든. 우리 친노들은 이를 갈아요. 그때 유명한 노무현 대통령 연설이 있었죠. 그러면 내가 이혼하란 말입니까? 그게 정동영 이인재 때문에. 의원이 이인재가입니까? 예, 이인재 의원 제기했죠. 정동영 의원도 같은 편을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도 마지막까지 네. 경선에 네. 참여했었던 사람은 정동영이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친노 입장에서 사실은 그 정통을 좋아하지 않았거든. 정통. 예. 뭐가 정통이고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예, 이래서 예. 정통입니까? 그의 대표의 그 머리띠 두른 사람이 지금 정청래거든. 정청래 예.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근데 정청래가 과연 그걸 정동영한테 양보할까요? 자기 자리를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뭐 이제 옛날 예. 모시던 보수인데요. 뭐.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무대에서 사라져 줬으면 좋겠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자기의 가장 큰 그 라이벌이자 그 자기를 힘들게 만든 사람이 이해찬 총리예요. 서울대 거의 동기이고 나이고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얼굴이 너무 달라서 연령 차이가 나 보이지만 나 보이죠. 네. 그런데 그 동안에는 이해찬 때문에 정동영이 제대로 평가 못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 총리가 돌아가시니까 이제는 완전 내 세상처럼 느껴지는데 본인이 가장 상황처럼. 그런 심리가 여기서 드러나고 있다. 근데 이미 장강의 물입니다. 지나간 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대통령한테도 부담을 주고 있다. 제가 보기에도 지금 벌써 큰 부담을 좀 주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정동영 장관이 쏘아 올린 공 때문에 지금 미국 정부는 이제 경제 문제, 특히 쿠팡 문제가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 쿠팡 문제 이 부분을 지금 미국 하원, 그다음에 또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자 강경화 주미대사를 찾아가서 양국 관계의 추가적인 긴장을 피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대한 표적 공격을 즉각 멈춰라. 이거 사실 뭐 쿠팡 관련된 이야기인데 여기까지 또 번졌습니다. 네. 네. 이 부분은 저는 사실은 뭐 정동영 장관의 문제와 연관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란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데 대한 한국의 아주 차가운 입장에 대한 반응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걸 정동영 장관하고 연결시키는 건 정동영 장관을 너무 높이 평가해 주는 것이다. 너무 높이 평가했다. 라고 그런 거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미국이 정말 쌍놈들이다. 개인 기업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50명이나 사인해서 내정 간섭을 하는 거 나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적절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네, 알겠습니다.